안녕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혼자 사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산전수전을 겪은 스토리가 있답니다. 생사를 오가는 위험한 순간 속에서 제 딸을 가까스로 구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떨리네요.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했습니다. 딸 하나 바라보고 살자니 시어머니의 구박에 정신병이 올 것 같더라고요. 저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저를 더 못살게 굴 수 있을까 연구라도 하는 사람처럼 하루하루 제 피를 말렸습니다. 결국 병이 와서 병원 신세를 지게 돼서야 현실이 보였고, 결국 저는 고부 갈등으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가진 거 하나 없는 제가 어떻게 혼자 딸을 키울 수 있었겠어요? 경제적 상황이 좋은 남편 쪽에서 딸을 키웠다 보니 딸이 자라는 걸 곁에서 보지 못했다는 게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착과 간섭 때문에 딸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딸을 해외로 멀리 유학 보내는 바람에 더욱 딸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언제라도 엄마가 필요할 때 연락 달라고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일러뒀네요. 제가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엄마로서 그 아이를 멀리서 응원하고 지켜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외에서 공부를 마친 후 성인이 된 딸은 한국에 돌아왔고 가끔씩 저를 만나줬어요.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해주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남자친구와 함께 만나자고 했고, 그 후로 딸은 공부를 더 한다고 다른 지역으로 간 후 한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딸과 재회를 하게 됐네요. 전 남편에 대한 악감정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제 딸을 귀하게 키워준 고마운 사람이니 마지막 가는 길은 지켜주고 싶었죠.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혼한 후에 재혼은 딱히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고부 갈등만 아니었더라면 저희는 나름 행복한 부부가 됐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과거를 탓해봐야 뭐 하겠어요. 어쨌든 그때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이혼뿐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그렇게 가고 나서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다. 비록 떨어져 있던 시간이 길었지만 핏줄은 핏줄이잖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급격히 가까워지더라고요. 함께하지 못한 시간만큼 딸에게 헌신을 다하고 싶었어요. 여태껏 자라면서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성숙했던 제 딸은 이혼한 부모를 원망도 하지 않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무작정 도망갔다는 생각 때문에 미운 적도 많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도 성인이 되고 나니까 같은 여자로서 엄마를 이해하게 되더라.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이제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뿐이야. 엄마도 여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 생각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미움과 원망이 있었을지 아니까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부잣집 시댁에서 딸을 키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그런 선택을 했지만 딸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대화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저희 모녀는 그렇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남은 가족은 우리 둘뿐이니 앞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신은 제 편이 아니었나 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딸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뒤늦게 달려갔지만 딸은 그때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누워만 있었습니다.
민정아, 제발 일어나. 엄마 왔어. 엄마 얼굴 좀 보자, 응? 당장이라도 깨어날 것 같이 곤히 잠든 딸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며 울부짖어도 딸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딸이 왜 아직까지 누워만 있는 거냐고 아무나 붙잡고 물어봤더니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어요. 이제야 겨우 가까워진 내 딸인데, 드디어 내 품에 들어온 아이인데 어째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며칠 후면 다시 눈을 뜬 채로 엄마 하고 나를 불러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그렇게 딸의 입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전 민정이 남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 있다는 말은 몇 번 들었는데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됐네요.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저도 민정이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나에 대한 얘기를 했어? 네, 평생 그리워했던 분이라고. 이제 어머님과 함께 시간 보내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돼서 행복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민정이가 진짜 마음이 넓잖아요. 우리 민정이가 그렇게 착한 애인데 왜 하필 우리 민정이가? 모두 제 탓입니다. 제가 그날 데려다 주기로 했는데 회사 일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날 함께 있기만 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생각 말게. 거기서 그런 사고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 어머님,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딸의 남자친구는 5단 도시락을 싸왔더라고요. 하나씩 펼쳐주는데 딸이 남자친구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았구나 싶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걸 자네가 다 싸웠어? 취미가 요리라서 민정이한테 요리도 참 많이 해줬습니다. 이래봬도 까다로운 민정이 입맛 사로잡은 실력입니다. 우리 민정이가 참 좋은 사람 만났네. 아닙니다. 지켜주지도 못했는데요. 금방 깨어날 거야. 나는 우리 민정이 믿어. 저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나죠. 딸의 남자친구는 그 후로 매일 병원에 와서 딸을 보살폈어요. 나중에는 회사까지 쉬게 됐다며 본격적으로 딸의 병간호를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능숙하게 딸을 돌보는 모습에서 정말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딨나요? 딸 곁에 참 헌신적이고 다정한 남자가 있어서 다행이구나 싶어 흐뭇하더라고요. 이제는 깨어나기만 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딸은 제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딸이 의식을 잃은 지 1년이 지났을 때부터 깨어날 거라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어쩌면 딸이 편히 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막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헌신적으로 딸을 병간호하는 딸의 남자친구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걸 포기한 채로 애인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딸의 남자친구를 붙잡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딸은 내가 돌볼게. 그러니까 자네는 이제 새 출발하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진전이 없는 걸 보니 자네도 이제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난 생각해. 나도 이런 말 꺼내는 게 너무 마음 아프지만 어쩌겠어. 산 사람은 계속 살아야지. 나도 자네한테 항상 고맙고 의지를 많이 하긴 하지만 자네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이건 못할 짓이야.
우리 딸은 내가 돌보는 게 맞아. 어머님 혼자 어떻게 민정이를 돌보시게요? 민정이 돌보려면 힘쓰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정 안 되면 간병인을 고용해도 되는 일이고. 제가 있는데 왜 민정이를 남에게 맡기려고 하십니까? 전 이게 좋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요. 그 마음 나도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 길게 보면 지금 병원에만 있는 것보다는 다른 걸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민정이를 아끼는 것처럼 자네를 아끼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실망 안겨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만 우리 민정이 놓아주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게. 부탁이야. 나도 이런 말 자네한테 꺼내는 게 쉽지 않아. 전 약속했습니다. 민정이 평생 지키겠다고요. 그래서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저는 민정이의 남자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니? 어머님께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 사랑했고 끝까지 책임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외에서 함께 살 때부터 서로를 평생의 배우자로 생각하기로 마음먹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제가 민정이의 책임자가 돼주겠다고 프로포즈했고 그날 저흰 혼인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밀히 따지면 민정이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혼인신고하는 날 민정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고. 이제는 식만 올리고 같이 살자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혼인신고까지 할 줄은 몰랐네.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았을걸. 저는 만약 민정이가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였어도 혼인신고했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이 코앞에 닥친다고 해도 전 민정이 남편이길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민정이가 깨어나지 못한 상태고 자네 인생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저는 민정이가 깨어나지 않더라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정이라면 언젠가 다시 눈을 뜨고 회복해서 웨딩드레스 입고 제 손 다시 잡아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민정이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민정이는 제 인생에서 딱 하나뿐인 여자거든요. 어머님께 민정이가 소중하듯이 저한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새 출발하라는 말 하지 말아주세요. 전 민정이밖에 없습니다. 평생 혼자 사는 한이 있더라도 민정이는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알고 보니 둘은 혼인신고까지 했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였더라면 조만간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을 텐데 어쩌면 딸이 결혼하는 모습을 평생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서로 교대를 하며 딸을 병간호하다 보니 어느새 저희는 꽤 친해졌습니다. 김서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서가 하며 이름을 부를 정도로 가까워졌네요. 그쪽도 저를 장모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딸의 생일이 됐을 땐 조촐하게 생일 파티도 해줬답니다. 그리고 항상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마무리하곤 했죠. 저도 그 사이에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병원을 오갈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석이가 항상 제 딸의 곁을 지키며 헌신적으로 돌봤네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보통 혼인신고를 했어도 아내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혼인신고 무효소송을 해서라도 도망을 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저라면 너무 무섭고 막막해서 차마 간호를 시작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동석이는 책임감 하나로 제 딸을 진심으로 대하더라고요.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조차 예쁘다며 기록을 해놓는데 사랑꾼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 딸의 상태는 전혀 진전이 없었어요.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되니 정말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딸을 떠나보내야 할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낄 때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거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이제 편히 쉬게 해줘야 한다는 걸 알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약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죠. 그렇게 수년째 의식이 없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났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저는 이걸 제 인생에서 일어난 최대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있던 그때 저도 통원 치료를 받던 중이었기 때문에 병실을 비울 때가 종종 생겨났고 그럴 때마다 딸의 남자친구인 동석이가 그 자리를 어김없이 채워줬습니다. 그냥 비워두라는데도 고집을 부리며 딸의 곁에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참 너 같은 남자 세상에 어디 없을 거다. 민정이가 그렇게 좋니? 곁에 없으면 불안할 만큼. 혹시 모르잖아요. 깨어났는데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어쩜 우리 동석이는 마음도 깊어. 민정이가 멀쩡히 살아만 있어도 좋은 남편 만나서 참 행복하게 잘 살 텐데. 깨어날 거예요. 저는 우리 민정이 믿어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를 떠나보내야 할 차례가 왔다는 것을요. 말은 희망적으로 했지만 집에 와서는 남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저는 약을 먹고 훌쩍거리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핸드폰 벨소리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누군가 싶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누구? 엄마 나예요, 민정이. 이 말도 안 되는 순간이 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수년간 의식 없이 병실에 누워만 있던 딸이 제 번호로 전화를 건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서 볼을 몇 번이나 꼬집어 봤는지 몰라요. 진짜 네가 민정이냐고, 정말 민정이가 맞냐고 물어보려던 찰나 제 딸은 다급하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여기서 좀 꺼내줘요. 딸의 애절한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 하네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혹시 내가 귀신에 홀린 건가? 잘못 들은 건가?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는 바람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겠더라고요. 몇 년이 지났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제 딸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밖으로 나와 택시를 불러 탔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가달라고 했죠. 가는 내내 제발 민정이가 무사하게 깨어있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 딸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딸의 다급한 음성을 다시 곱씹어 보니 분명 위기에 빠진 것 같았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싶어서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저는 핸드폰으로 112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며 딸에게 이런 전화가 걸려왔는데 지금 병실로 좀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도 택시 기사님께 좀 더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까스로 병원에 도착해 병원 복도를 지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기 혹시 민정이 어머님 되십니까? 뒤돌아보니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누구세요? 저 민정이 남자친구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섬뜩하더라고요. 분명 민정이의 남자친구는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은 대체 누굴까 싶어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라뇨?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민정이 남자친구는 병실에... 민정이 전화 받고 찾아왔습니다. 빨리 좀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요. 민정이가 그쪽한테도 연락을 했다고요? 내가 민정이 엄마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민정이가 예전에 어머님 사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민정이랑 많이 닮은 모습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머님께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민정이 사고 이후로 나타나지 못했던 건 제가 못난 탓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오지 못했습니다. 진작에 찾아와서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민정이를 사랑하는데 막상 혼수 상태가 됐다고 하니 겁이 나더군요. 깨어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책임질 수 있을까 생각하니 도저히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겁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민정이를 보러 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몹쓸 놈입니다. 비겁한 놈입니다. 민정이는 다른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혼인신고라뇨?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전 민정이랑 사귈 때부터 지금까지 이 반지를 단 한순간도 뺀 적이 없습니다. 그 남자는 왼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제 딸이 끼고 있던 반지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엄마, 엄마! 딸은 저를 애타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석이는 딸을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딸은 끝까지 버티고 있었고요. 둘은 마치 싸움을 하듯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딸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외쳤어요. 엄마, 나 좀 살려줘! 때마침 옆에 있던 딸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달려들어 동석이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더라고요. 한순간에 제압당한 동석이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다시 또 일어나서 달려들더라고요. 그렇게 난장판이 됐습니다. 병상 위의 광경에 저는 넋을 잃고 말았고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딸의 남자친구라고 찾아왔던 남자가 제 옆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니 모든 게 꿈은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딸의 상태가 궁금해져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저를 진정시키며 말해주더라고요. 어머님, 일단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민정이는 일단 무사하고요.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일단 좀 쉬세요. 우리 민정이 정말 깨어난 거예요? 네, 지금 이것저것 검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어머님이 쓰러지시고 경찰이 왔었습니다. 신고받고 왔다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민정이가 다 진술했습니다. 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딸이 갑자기 의식을 찾았는데 왜 둘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지, 왜 딸이 나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했는지, 그리고 왜 남자친구가 둘인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놈이 어머님한테 지가 민정의 남자친구라고 했습니까?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했어요. 우리 딸을 평생 책임지겠다 약속했다고 간병까지 자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수년간 제 딸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놈 민정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민정이한테 일방적으로 집착했던 놈은 맞지만 둘이 사귀던 사이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 진술했습니다. 민정이가 혼수 상태가 되자마자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님 앞에서 민정이의 오랜 연인인 척 했던 겁니다.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손을 썼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탓이 큽니다. 말도 안 돼요. 동석이는 우리 민정이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는데 누구보다 우리 민정이를 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니. 어째서 그런 짓을... 그놈은 민정이가 깨어나길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어요. 반대라니? 그놈은 민정이가 세상을 떠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야 본인한테 재산이 상속되니까요. 애초에 그놈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민정이가 부잣집 딸이라는 건 워낙 유명한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정이 아버님까지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이 전부 민정이한테 상속됐지 않습니까? 그걸 노린 거죠. 아무래도 혼인신고를 해놓으면 민정이가 잘못됐을 때 그 재산이 전부 법적인 배우자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고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놈 잘 아는 놈인데
같은 어학원 다닐 때부터 도박하고 다니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놈들이랑 어울리면서 불량한 짓도 많이 하는 양아치였습니다. 그런 놈이 어떻게 돈 냄새를 맡고 민정이한테 접근을 했는지, 하마터면 민정이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때마침 의식을 찾아서 다행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진짜로 재산 모두 그놈에게 돌아갔을 수도 있었어요. 민정이가 삶의 의지가 강했나 봅니다. 그놈이 우리 민정이 재산을 노렸다고요? 네, 민정이가 세상을 떠나길 바랬는데 막상 깨어나니 그놈도 당황했는지 병원을 옮긴다는 핑계로 민정이를 빼내려는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기절을 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놈이죠. 그 시간에 몰래 민정이를 빼돌릴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생각이었어요. 어쨌든 그놈은 지금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민정이가 정말 현명했던 게 그놈이 자리를 비웠을 때 목숨 걸고 구조 요청을 한 겁니다.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알고 보니 민정이도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놈을 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정이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정이한테 미안해서 어떡해요?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미안해서 어떡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민정이를 지켜주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민정이를 볼 낯도 없어요. 제가 미리 어머님께 인사라도 드렸다라면 어머님이 헷갈릴 일도 없었을 텐데 모든 게 제 탓입니다. 그딴 놈이 돈 때문에 그런 짓을 벌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저는 적어도 동석이에게 진심을 느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그날의 일은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돼 당연히 사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남자가 알고 보니 딸과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고 범죄자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안심하고 딸을 그 남자에게 맡겨왔습니다. 지난날이 후회되더라고요. 딸은 그 남자와 함께하면서 얼마나 무섭고 공포에 떨었을지 그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났어요. 얼마 후 딸과의 극적인 상봉이 이뤄졌습니다. 딸도 울었고 저도 울었어요. 딸이 저를 불러주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계속 불러달라고 했네요.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했고 행복했어요. 이 기쁨을 동석이와 함께 나누게 될 줄 알았는데 일이 이렇게 됐네요. 저는 죄책감에 딸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우리 딸을 지켰어야 했는데 엄마가 바보 같았어. 엄마가 너무 모자랐어. 엄마 잘못 아니야. 그래도 지금 잘 해결됐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얼마나 무서웠겠어. 눈을 떴는데 그놈이 떡하니 곁에 있으니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 이제 엄마가 내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엄마가 내 전화 받아줬잖아. 빨리 와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수년 동안 병실에 누워있기만 했기 때문에 딸은 긴 시간 동안 재활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몸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워낙 의지가 강한 아이였기 때문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누워있는 딸의 모습만 보다가 저에게 스스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일단 마음의 안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놈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건네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흥분해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모든 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후로 모든 상황이 안정되고 난 후 딸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분명 혼수 상태였는데 언뜻 기억에 남는 말들이 있어. 엄마가 해준 따뜻한 말들도 있었지만
낯선 남자의 무시무시한 말들도 있었어. 나를 저주하는 말들이 유독 기억에 남아. 얼른 죽어야 된다느니, 깨어나면 절대로 가만 안 둘 거라느니, 너무 정신없으니까 이게 꿈인지 이승인지 저승인지 분간조차 안 되더라고. 정신이 돌아왔을 땐 엄마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아닌 다른 남자가 내 앞에 있었어. 나를 바라보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깨어날 리가 없는데 하고 되묻더라고.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몸에 힘도 없고 목소리도 잘 안 나왔어. 그 남자는 허둥지둥 대다가 어디다가 전화를 걸고 오더니 나를 일단 다른 곳으로 몰래 옮겨야겠다고 하더라. 내가 싫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니까 조용히 안 따라오면 기절시키겠다고 했어. 그쪽도 당황했는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차를 가져와야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더라. 가만히 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 남자가 잠깐 밖에 나간 사이 몸을 겨우 움직여서 침대에서 일부러 떨어졌어. 그랬더니 옆 병실의 환자 보호자분께서 날 보러 오신 거야. 그때 전화기 좀 빌려달라고 애원했고 엄마한테 전화를 건 거야. 그리고 혹시 몰라서 남자친구한테 전화 걸고 112에 신고까지 했어. 그놈은 다시 돌아와서 바닥에 떨어진 날 다시 일으켜 세우고는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했어. 내가 끝까지 버티니까 협박하더라고. 널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목숨은 여기서 끝난다. 너까짓 거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다. 그런 말을 듣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그놈을 따라가고 싶진 않았어. 엄마가 빨리 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만 버티기로 마음먹고 버티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 그랬더니 그놈이 내 입을 막더라고. 그리고 나를 기절시키려고 한 거야. 깨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기절하고 싶지 않았어. 나도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게 신기해.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 같은 힘이 생겨났던 것 같아. 그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마터면 우리 딸 영영 못 볼 뻔했어.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댄다니까? 어쨌든 전화해줘서 고마워. 엄마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어릴 때부터 잊지 않으려고 모든 비밀번호를 엄마 전화번호로 해놨어. 전화번호까지 잊어버리면 엄마를 영영 잊게 될까봐. 잊지 않으려고 혼자 애썼지. 엄마는 몰랐겠지만 성장하면서 엄마 생각 정말 많이 했어. 사진도 많이 보고 전화를 할까 말까 수도 없이 고민도 하고 혹시나 나 잊고 다른 사람이랑 새 출발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하고. 그때는 어린 마음에 엄마를 애증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어. 미운데 잃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달까? 엄마는 우리 민정이를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 엄마가 없었더라면 내 인생은 아주 끔찍했을 거야. 경찰 쪽에서 다 들었어. 그 남자 돈 때문에 그런 일 벌인 거라며? 알고 있는 사람이었니? 유학했을 때 건너 아는 사람이긴 했는데 딱히 나한테 존재감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 워낙 좀 조용한 사람이어서 대화를 나눌 기회도 별로 없긴 했는데 가끔씩 파티 같은 거 하면 나한테 말을 좀 붙이긴 하더라고. 남들 말로는 나한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나는 전혀 그런 감정은 느끼지 못했어. 그리고 나는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날 좋아한다고 해도 그걸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 나도 이번에 알고 너무 놀랐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 아무리 한인 사회가 좁고 소문이 많다고 하지만 내 사생활까지 다 알고 있을 줄이야. 병원에 와서 엄마한테 남자친구라고 본인 소개했다고 들었을 땐 정말 치가 떨리더라. 이름이 김동석이라고 했나? 나는 그 사람 이름을 영어로 기억하고 있어서 한국 이름을 알지도 못했어. 그런데 나 몰래 혼인신고까지 해버린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어? 혼자 대단한 사랑을 하고 있는 처량한 남자인 척 해왔다는 게 진짜 어이없고 소름 끼쳐. 진짜 웃기는 사실이 뭔지 알아? 일단 혼인신고했으니 법적으로 그 사람이랑 헤어지려면 이혼을 해야 된대.
그러려면 재산 분할까지 해줘야 한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열이 받아서 당장 변호사 상담부터 했잖아.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해서 무효 판결을 받으면 깔끔하게 해결이 된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끝까지 한번 싸워볼 생각이야. 그리고 나를 납치하려고 했던 거, 기절시키려고 했던 거 전부 고발하려고. 아주 제대로 벌받게 해줄 거야. 걱정과는 다르게 제 딸은 아주 씩씩하게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더라고요.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사랑한다는 핑계를 대며 뒤에서는 상속을 원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그놈을 믿었고 제 딸의 반려자로서 인정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많이 믿고 의지했어요. 때로는 아들처럼 생각하기도 했네요. 제 딸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줄 남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저희 가족을 배신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나중에 만나면 머리채라도 한번 잡고 싶어서 벼르고 있었는데 마침 그놈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뻔뻔하게 한 번만 만나줄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놈의 머리채를 잡으러 갔습니다. 만나자마자 욕을 퍼부으며 등짝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네요. 그놈은 묵묵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내 딸 가지고 장난을 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하지만 민정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민정이는 제가 유학 시절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여자였어요.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민정이한텐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남자라면 사랑하는 여자의 행복을 위해 놓아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다가 민정이 사고 소식을 듣게 됐고 민정이 남자친구는 나 몰라라 도망가기 바쁘길래 제가 나선 겁니다. 어머님 혼자 민정이를 돌보기엔 버거울 것 같아서 제가 희생한 겁니다. 물론 민정이가 상속받은 돈 탐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간 것도 맞아요. 하지만 분명 민정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였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었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우선이었어요. 혼인신고를 한 것도 민정이를 위해서였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도 보호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라도 나서고 싶었어요. 저라도 민정이를 지키고 싶었다고요. 전 정말로 민정이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런 놈이 민정이를 빼돌리려고 해? 기절시키려고 해? 오해입니다. 저는 민정이가 저를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길래 그걸 진정시키느라 살짝 제압한 것뿐입니다. 물론 놀랄만도 하죠. 남자친구가 아닌 낯선 남자가 곁에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말로 부드럽게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서툴렀습니다. 다 필요 없고 나는 자네가 벌받길 바라네. 더 이상 말 섞을 필요도 없으니 만나달라는 말 하지 마. 감히 몰래 혼인신고를 해? 우리 딸 인생 망칠 일 있어? 내가 절대로 자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머님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셨잖아요. 민정이가 세상을 떠나길 바라셨잖아요. 뭐가 어째? 은근히 상속받은 돈 탐내고 계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이혼하고 딸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 행세하는데 그것 또한 속이 훤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네 지금 말 다 했어? 나는 민정이가 상속을 뭘 받았는지 알지도 못해. 관심도 없다고. 나는 민정이가 깨어날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갖다 바칠 수 있었어. 그깟 돈이 뭔 소용이야? 내 새끼 생사가 오가는 중인데 돈 생각할 정신이 어딨어?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천성부터 글러먹었으니 그딴 생각만 하지. 사기쳐서 남의 돈 빼돌릴 생각하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 도박으로 돈 날리고 변변한 직업 하나 갖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게 없었겠지. 네 인생도 참 불쌍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서방인 척하는 건 선을 넘은 거지. 우리 딸이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뒀어. 알아? 그러니까 가만히 벌 받아. 나를 설득할 시간에 반성이라도 좀 더 하라고. 그놈은 아주 뻔뻔하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놈을 다시 보니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르게 인상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참 선량하고 착해 보였는데 다시 본 그놈의 모습은 아주 험악하고 무서웠네요. 어쨌든 그놈을 절대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라도 풀려나서 제 딸을 다시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도록 딸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딸의 진짜 남자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꼭 좀 만나자고 하길래 만났더니 저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민정이가 저랑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민정이랑 헤어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둘은 이미 헤어진 사이가 아니었나? 몇 년 내내 헤어진 상태였잖아. 아닙니다. 저는 쭉 민정이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깨어날 때까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민정이가 의식을 회복하더니 제가 싫어졌답니다. 저는 민정이랑 결혼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연당하니까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민정이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민정이 아플 동안 콧배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는 나더러 민정이를 설득해달라고? 그건 제가 경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 해외에 있었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할 상황이 못 돼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민정이 곁에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그렇게 입원해 있는 동안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민정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온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민정이도 제가 필요하고 저도 민정이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민정이를 지킬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민정이가 아플 때 곁에 있지 못한 건 평생에 걸쳐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처음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부모님도 많이 걱정해 주셨지만 어쩔 수 없이 아들을 가진 부모님이다 보니 일단은 찾아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병원에 가서 민정이를 보살폈어야 했는데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민정이랑 저는 아주 운명적으로 만나서 길게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민정이를 쉽게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희는 그렇게 쉽게 끊어질 관계가 아닙니다. 원래 인연이라는 게 그래. 쌓을 땐 어렵고 힘들고 끊어질 땐 순식간이지. 사람한테 실망하는 것도 순식간이고 마음이 식는 것도 순식간이야. 나는 우리 딸의 의견 존중해. 우리 딸이 소중한 인연을 과감하게 끊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 선택도 나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 몇 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으니 다시 깨어났을 때 얼마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겠어. 나는 자네의 부모님도 이해가 가고 자네 마음도 이해가 가. 그러니까 자네도 우리 딸을 좀 이해해 주게. 안 될 인연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 민정이가 저한테 실망했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힘듭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것조차 너무 겁이 납니다. 젊은데 뭐가 겁이 나. 새 출발하는 게 뭐가 어때서. 젊은 남녀가 사랑하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지나고 보면 다 별일 아니야. 그래도 그날 자네가 달려와준 덕분에 그놈을 제압할 수 있었어. 그건 정말 고맙게 생각하네. 결국 제 딸은 오랜 연인이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속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남자친구에게 많이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 힘들 때 당연히 곁에 있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당연히 실망할 만했죠.
딸은 저에게 홀린 듯이 말하더라고요. 만약 혼수 상태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몰랐겠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더라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인간관계를 확 줄였어.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 나 자신이고 그 다음이 가족이야. 그러니까 나는 엄마만 건강하면 돼. 그냥 결혼하지 말고 엄마랑 평생 살까 봐. 그런 말을 하며 평생 혼자 멋지게 살 거라고 했던 딸이었는데 그 후로 3년이 지나 딸은 좋은 남자를 만났고 결혼 후 아이까지 있습니다. 그때 했던 혼인 무효 소송은 아주 잘 끝나서 결국 무효 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깨끗해졌고 그놈은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 후로 딸은 절대로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하더니 나중에 수줍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나 뭐라나. 뭐 아무튼 반가웠습니다.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언제나 환영이었어요. 인연이 있긴 한가 봐요. 지금의 사위는 딸에게 너무 잘 맞는 사람이고 진심으로 딸을 위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굴 갖다 붙여놔도 딸이 아까울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의 사위를 보자마자 천생연분이라고 느꼈네요. 제 인생에 손주가 생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식조차 회복하지 못한 제 딸이 이제는 엄마가 됐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네요. 귀한 손주를 얻은 이후로 저는 하루 종일 손주 생각만 하며 살게 됐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손주 바보가 될 줄은 몰랐네요. 딸은 결혼을 하면서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가더라고요. 저와 딸의 관계도 점점 더 돈독해진 중입니다. 딸이 한국에 머물러준 덕분에 요즘은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보는 편이에요. 바쁜 와중에도 엄마를 보러 오겠다고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오는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만약 그때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더라면 이런 행복을 느낄 수조차 없었겠죠. 이제는 매사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렇게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의 사건 사고가 없길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담아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이제 인생에서 쓸 수 있는 기적을 다 썼으니 평탄한 인생을 살길 바라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부디 별탈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에 평화와 행복만 있길 바라겠습니다.